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10월 1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일요경마도 상당히 출조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추석이 이제 끝난 뒤에 3주 경마를 하다 보니까 출조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한 주를 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출조수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편성 자체도 약간은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경마 역시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배당과 안정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경마가 이제 사실상 추석 이전 경마보다도 더욱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하반기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논스톱으로 한 주도 쉬지 않고 경마가 꾸준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가닥을 잡아가면서 연말까지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타가 이제 1년을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좀 결산을 해보니까 1월 달부터 8월 둘째 주까지 쭉 괜찮게 했어요. 쭉 괜찮게 하고 슬럼프 없이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다가 8월 셋째 주부터 9월 달까지 좀 아쉬움은 좀 줬죠. 몸이 좀 안 좋으면서 좀 아쉬움을 줬는데, 자, 뭐 이런 건 이제 핑계에 불과하고요. 몸도 이제 다 났으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논스톱으로 멋진 예상, 이기는 경마, 또 재밌는 경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총력전을 펼쳐가지고 10월 달에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11월, 12월 달에 완벽한 대박을 만들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한번 이번 주 경마부터 한번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동절기 경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절기 경마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산마 중에서도 따뜻한 지방의 마필들도 있고, 또 미국산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 마필들도 있고, 반대로 또 조금 추운 지방에서 또 자란 마필들도 있잖아요. 뭐 캐나다산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 또 미국산이라도 좀 추운 데서도 자란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동절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온차가 심하다 보니까 마필 자체의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 경마가 배당이 터지는 곳이고 적중이 힘든 그런 경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럴 때일수록 날씨가 조금씩 추워질수록 뭔가 경주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떤 편성 자체의 맥을 잘 잡아서 공략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자,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대박 경마를 한번 만들어 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1호 제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역시도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부산교차는 6개 경주가 시행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 제1경주입니다. 어느 정도는 입상마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6번 마스크가 가장 나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습니다. 자, 안정된 선행력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종반 탄력의 우수함까지 보여주면서 이전째를 맞이해서 걸음의 신장대를 뚜렷하게 보여줬던 마필. 자, 이번에도 선두권 모색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의 골막경기로 인해서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골막경기로 인해서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지만 자기 능력 발휘라는 데는 뭐 충분히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6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고,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을 관심 있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한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린다면 바로 10번 대천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대천 목장은 사실상 이제 김경민 마주, 또 김병현 마주, 그게 이제
해서 대천에이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덩치도 있고, 또 선취 능력은 모두 겸비한 모습이고, 지난번 데뷔전 때의 능력이 베스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0번 대천에이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 이번 교시를 대비해서 변화된 발걸음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피릿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 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일단은, 마필 중에서 어떤 마필에게 조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현군 성장마들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해요. 12번 백산군주라든지, 5번 에메랄드 킹이라든지, 또 3번 킹포세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필이 세다,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어떤 말이 가장 좋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을 갖고 있고 거리가 1200이라면 3번 킹포세라는 마필이 상대적인 이점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금마 중에서는 3번 킹포세 어느 정도의 선정 가능성을 조금 눈여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제가 보는 마필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4번 위드 프렌드십이라는 신마가 있는데, 요 마필이 지금 8월 달에 거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지난번에 이제 출발 물량을 계속 보이니까 거세를 해버렸어요. 거세를 하고 지난번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거세 이후에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위드 스프렌드십은 한번 데뷔전 때 한번 요주의 마필로 한번 꼽아보고 싶다. 그래서 4번 위드 프렌드십, 요 마필은 꼭 배팅권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뭐 그 외의 마필들은 당연히 뭐 5번 에메랄드 킹이라든지 12번 백상군주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은 당연히 입상권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는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주는 좀 어려운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세게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3번 킹포세는 그냥 현본 성장마 중에서 괜찮다는 거고, 신마인 4번 위드 프렌드십을 오히려 요주의 마필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 어느 강타의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전력차도 아주 미세하고 또 전개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이번 경주는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는 마필 경주라 당연히 배당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열어두고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당의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이번 경시 선제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강타가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2번 브루샤크라는 마필입니다. 브루샤크. 요 마필은 이제 마필 자체가 데뷔전을 치르지도 못하면서 거세를 했어요. 거세를 한 게 6월 달에 거세를 하고서, 데뷔전을 못 치르고 주행검사를 다시 받습니다.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했던 마필인데, 걸음은 나쁘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괜찮은데 종발 탄력이 2%가 부족했는데 이번 경주 시에 과연 외곽 게이트에서 12번 브루샤크가 선행을 못 가거든요.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높아. 왜? 4번 나운메이커라든지 2번 영원한 순간이 빠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못 갈 가능성이 있는데 선행으로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종반 뚝심이 부족했던 마필이라 이번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긴 합니다만 저는 12번 브루샤크에 대해서는 의외로 손해보로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브루샤크는 이번 편성에선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가리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단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제 4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1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오전장의 최고의 승부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경기의 특징은, 상대들을 압도할 만한 아주 빠른, 즉,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라서 선취평 마필들의 득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자, 이번 경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인기마보다는 전개상의 선취평 마필들이 의외로 득세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패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종반 뚝심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은 이번 교시 반전의 의미가 있는데 반대로 뚝심이 하강을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은 이번 교시 의외로 인기마라고 해더라도 부러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기도 한데 야,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일단 배팅권에 꼭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퍼펙트 러브라는 마필입니다. 야, 요 마필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이번 편성에선 2번 퍼펙트 러브가 완벽하게 인기만은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이번 경주에서 요런 인기를 얻고 더군다나 신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입상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사실 신지기수는요 취입형 마필을 잘 타는 기수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반에 앞선 나가는 것보다는 따라가면서 상대방의 경주의 맥을 잡아가지고 취입을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오히려 뚝심형 마필이 선전을 하는 가운데 이번 퍼펙트 러브가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기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퍼펙트 러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선행을 가든지 뭐 9번 하이알리다가 선행을 가든지 아니면 7번 현무가 선행을 가든지 누가 가든지 간에 빠른 마필들이 없다면 이번 퍼펙트 러브가 거리 1300을 맞이해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는 점이 자,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인기권 마필들이 종반 취입력의 하강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그 마필이 레이스가 빠르다면 당연히 되겠지만 레이스가 그래도 빠르지 않다면 부러질 공산이 높다는 점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는 4경주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1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는 7번 뭐 블루테스라든지 3번 진안지교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4번 해성스타라는 마필입니다. 당연히 3번, 7번도 돼요. 자, 그렇지만 요 4번 해성스타라는 마필은 편성을 만나야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 그런데 편성을 못 만나면 어려워요. 못 만나면 어려운데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번 편성에서는 4번 해성스타가 입상을 위한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패턴 자체도 점진적인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해 보여서 저는 4번 해성스타라는 마필을 추천해드리고, 당연히 뭐 상대모로서 3번 지라주규라든지 7번 브루댄스가 입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력 미숙의 신마와 형본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마 중에서는 10번 해오라비가 그나마도 괜찮죠. 그나마도 괜찮기 때문에 10번 해오라비는 일단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고, 나머지 이제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어떤 말이 제일 좋으냐, 요게 관건인데, 지난번에도 요 마필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을 했던 마필이 있는데, 바로 이 7번 마이티싱이라는 마필입니다. 언뜻 보면 생바닥을 때린 것 같아서 안 돼,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7번 마이티싱이 전개상 최적 선입전개에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이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거든요. 지난번 편성은 굉장히 데뷔전은 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7대에선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보고, 또 신마 중에서는 10번 해오라비 같은 마필들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자, 당일 어떤 마필이 인기를 모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1번 몬테비디오라든지 11번 트리코 같은 마필들이 있는데, 저는 트리코 같은 마필들이 능력은 굉장히 좋아서 인기를 모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 몬테비디오 같은 마필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딱 3마리 갖고 때릴 거예요. 누가 팔리든지 말든지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뭐 딱 3마리로 놓고 때린다. 자, 먼저 5번 말리브 룰러라는 마필입니다. 5번 말리브 룰러를 세게 보는 이유는 과연 강타가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5번 말리브 룰러는 계속적으로 직전 경주 이전까지는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가 직진전에 이제 승급전에서 정점을 찍고도 아쉽게 3착을 차지한 뒤에 지난번 경주 때도 여전히 우수한 선행력을 바탕으로 선입전개를 하다 보니까 종반 뚝심이 하강을 하면서 아쉬움을 줬던 마필인데, 자, 이번엔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5번 말리브루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판에서는 1번 삼성브레이드가 아무래도 이제 인기만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마방도 지금 뭐 19조 마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무시할 수는 없는데 5번 말리브 룰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5번 말리브 룰러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번은 자르고 5번 말리브 룰러 쪽에 포인트를 가져가 볼 수 있는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딱 3마리 갖고 중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으로서 한 8두 정도의 전력이 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전개상 선행의 마필은 딱 하니 버티고 있죠. 바로 1번 마이망이라는 마필입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현재 제 종반 뚝심은 2%가 부족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라, 일단은 뭐 1번 마의 희망은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제가 이제 아까 투유경마 때도 김정준 기수에서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준 기수는 데뷔 전부터 마필 자체가 한 3군까지는 잘 몰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못해서 그런데,
요것도 잘 몰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고 1번 게이트라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자, 후착은 의외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후착 대반란이 예상되는 1호제 6경주 준비의 승부처. 자, 1번 마희망을 놓고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입상권의 진입이 과연 어떤 마필들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번 편성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지만, 예, 뚝심형 마필들 중에서는 3번 배다리 고수 정도가 좋은 편들,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경제력 상승을 끌어내었고, 또 여기에 지난번에 강타의 막건을 깼던 또 7번 응집여수도, 야, 무슨 능력을 이렇게 갑자기 끌어내는지 모르지만, 이게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거든요. 예, 7번 응집여수도 안 되고, 3번 배다리 고수 정도는 받치는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느린 경주라고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는 아무래도 11번 아델의 진주라는 마필이 또 한 번 선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11번 아델의 진주는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고, 느린 편성에서도 무조건 추임마가 오는 것이 아니라 추임마들이 전력이 부족하다면, 예, 느리게 끌고 가더라도 12번 아델의 진주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 자, 그래서 12번 아델의 진주는 무조건 가져가고요. 3번, 예, 배다리 고수 같은 마필은 받치는 정도로라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예, 추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7경주입니다. 나름 충막감의 후착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충막감의 마필은 당연히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0번 니드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편성에서는 뭐 지난번 경주 때 언뜻 보면 8착을 해서 고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제주도 제3에서 대상 경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여준 능력도 상당히 출중했던 마필이라, 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10번 니드먼이는 강력한 충막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으로만 놓고 보면 당연히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후착도 거의 어느 정도는, 예, 단통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인데 바로 3번 지상거탑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도 금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부진을 하고 있고, 지난번 경시 살포시 이제 걸음에 물꼬만 터놓은 마필인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자, 1번도 당연히 배팅권에, 예, 3번 지상거탑도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인데, 이게 만약에 3번 지상거탑이 인기가 없다면 당연히 받쳐야 되고, 인기가 있다면 조금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 없는 지상거탑은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10번 니드머니는 강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어느 정도는 3두 정도의 전력이, 예, 확연하게 압축이 되는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두 내에서 입상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먼저 10번 우샤인너트입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요것도 제가, 예, 우샤인너트 때문에 못 맞힌 경주예요. 4번 프라이즈 고개에, 예, 반호관을 단통, 반호관을 놓고서 때렸던 경주인데 얘가 고춧가루를 피우면서 아쉬움을 줬는데, 야, 지난번 경주 때는 보니까 레이스가 빨랐는데, 예, 중위권 전개를 하고 막판에 버티는데, 야, 상당히 잘 뛰는 모습을 보였어요. 10번 울사인 너트는 이 편성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 아주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5번 제키필라 같은 마필입니다. 어쨌든 꾸역꾸역이라도 입상권 진입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제키필라 역시도 이번 편성에서 뭐 직전 급상승에 따른 경주력 하강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반 뚝심으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마필이 아니다. 5번 제키필라도 피리 배팅권에 난처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4번 우리가본 정도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4번 우리가본이 과연 이번 경시에 꿋꿋하게 버팅겨줄 수가 있겠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제가 보기엔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선입정제를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언뜻 보면 바닥을 때려놓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편성이 강해서 그렇지 상당히 작지였던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4번 우리가본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4번을 놓고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단통은 이미 메이드가 되어 있는 경주예요. 그리고 인기마 하나가 불안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인기마만 부러뜨리고 제대로 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은근히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하이라이트 승부처이고 배당판의 인기마를 하나 가감하게 자르고 가서 진검승부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불안한 말이 있고 확실히 때릴 만도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당연히 때릴 만한 메리트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처를 시켜볼 수 있는 마필들이 매뚜가 당연히 포진을 하고 있는 경우다. 그런데다 배당만 하나도 굉장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 그래서 4번 우리가본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두고 싶은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작전이 뭐냐면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갈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필들 중에서 승부가 걸린 마필을 아예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 여타 마필들을 강하게 보면서 얘네들 위주로 해서 때릴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얘네들끼리도 사실상 뭐 승부를 안 하고 해고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의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고전을 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자, 일단 7번 무적신화입니다. 제가 왜 7번 무적신화를 이번 교시에 얘기를 하냐면, 무적신화는 사실상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종반 탄력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여타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좋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은 올 수 있는 마필이긴 하고, 또 패턴적으로도 추임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7번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유형의 마필들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수보 있는 마필들로 때릴 것이냐, 대가리를 세워서 그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경우인데, 자, 이번 경기도 기본적인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부산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능력권 마필들이, 대가리가 서 있는 마필들이 있는 경주가 아니라 비슷한 연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인데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린 마필이 4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마필들 중에서 무조건 한 마리 오는 경주야. 그런데 이 4마리 중에서도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거냐, 아니면 특정 마필을 대가리로 해서 얘네들을 공략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일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9경주는 문화일보의 대상경주입니다. 이 대상경주인데 지난번 경주 때 완전히 개 패대기를 친 마필이 하나가 있죠.
3번 예, 실버울프입니다. 아니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을 했는데 발주가 안 돼요. 발주가 안 돼가지고 완전히 뭐 뒷바닥에 누워가지고 어리버리 하다가 뭐 우착을 왔어요. 막판 추입으로. 그러니까 마필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마필인데 유성환이가 국구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번 실버울프라는 나는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건데 후창에서는 상당히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이지만 당연히 이 편성에서는 뚝심마 하나, 예를 들면 다이샹 같은 마필은 뚝심마잖아요. 다이샹 같은 마필은 뚝심마고 선입형 강자로 본다면 8번 파랑주의부 같은 마필은 또 선입형 강자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인데, 다이샨도 가능해 보이고 저는 8번 파랑주의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문화일보입니다. 하지만 대가리는 실버울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거리 1200에 부산 스프린터의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의외로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도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능력만 놓고 본다면 11번 페르디도 퐁모노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필을 예를 들어서 조인권이가 기승을 했다면 굉장히 세게 볼 수가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반대로 지금 최은경이를 기승을 시켰거든. 그래 이게 문제본 마방에서 과연 최은경이를 58kg를 태워놓고 가겠다는 거냐 안 가겠다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네요. 자, 그런데다가 또 투데이 같은 마필들은 또 공백기를 갖고 있습니다.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백기의 또 승급전이에요. 자, 그런데 1군의 1200경주에 52kg에 4kg 감량 2,000g 안고 과연 되겠느냐, 또 요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혼잡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일단 9번 투데이는 이 편성에선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9번 투데이는 이번 준메인 승부처에선 꼭 배팅권에 난차가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공백기는 갖고 있어도 가져가 보고 승급전이라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경주 오늘가 2차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자, 2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대혼전 양상의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선행형 마필들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무조건 선행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어떤 마필이 이번 교시에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강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11번 뉴파트너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사실상 뭐 근간의 행보 하나만 놓고 본다면 가장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다가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이라서 선행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번 교시 11번 뉴파트너가 선행을 갈 수 있을지. 자, 여기에 선행마 말머리가 좋은 김혜성 기수가 또 한번 몰고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어쨌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안고는 가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어찌됐든 11번만은 꼭 배팅권에 난차가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타 선행형 마필들도 좀 있거든요. 6번 넘감동이야라든지 10번 새벽불꽃이라든지
또 여기에 5번 사레니킹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의외로 부지를 했을 때 종가 뚝심형 마필들이 날라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자, 하여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12번 6파트너는 누구를 때리더라도 꼭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니까 요 마필 하나는 놓고,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면서, 취입형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아니면 선행형 마필들이 선전을 할지, 요 부분만 고민을 해서 멋지게 중급배당 단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경기는 무조건 전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야, 지난번 경주 때 멋지게 부러졌던 마필이 있죠. 한두가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구통사라는 마필입니다. 야, 이게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냥 꼬꾸라지면서, 배당이 터지는 그 주인공이 됐던 마필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경마에서 믿을 놈 없다 그러더니 딱 그 짝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퍼지면서 좀 아쉬움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나올지 여부가 관건인데, 12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부러 안 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경기 때 나름 잘 뛰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타 마필들이 잘 뛰어서 그렇지, 이번에도 12번 구통사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은 12번 구통사다. 그래서 끝장 노부초에서는 후창에서의 대반란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경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경마방송도 모두 마무리 짓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터질 만한 경주가 꽤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의외로 일요경마는 중급배당이 주류들 잃을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안정된 경주는 그냥 제껴놓고, 그런 건 안정된 경주고, 하루에 대여섯 개만 중급배당이 터지는 거 흐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인기만 싸움 같은 건 빼놓고, 그래도 중배당이나 고배당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일요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대박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성원과 강타의 힘이 모아서 대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